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드디어 파월과 바이든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달라졌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업비트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나 리플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거래 대금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설 이후에 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리를 드릴 거고, 지금 현재 조정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페이스북과 그리고 비트코인 ETF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 세간의 페이스북에서 비트를 투자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었는데 막상 쿼터 보고서를 제출해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내역은 빠져 있어서 이미 새벽에 한 차례 휩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ETF는 최초 제출 이후에 45일 뒤에 중간 보고로 승인, 거절, 보류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보류가 되면서 비트코인 ETF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보류가 되면 몇 개월 뒤에나 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 6월 달에 다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해석이 되고요. 특히나 SEC의 게리 갠슬러가 규정이나 규제안을 완성시켜서 이 비트코인 ETF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측 연설 부분 결과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는 바이러스, 백신, 핵무기, 외교전쟁, 그리고 레이시즘, 인종차별, 직업 창출 등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필요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은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 자본 이득세인 주식, 부동산, 그 투자에 대한 세금 내용은 이번 연설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다음인 5월달, 6월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세금으로 언급된 부분은 연수익 4억 4천만 원 이하의 시민들에게는 증세를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미국 재계의 최상위 1% 부자에 대한 증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적자 부담을 이러한 부자들에게 돌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연례 회의 이후에 이 제롬 파월의 연설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가 상승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물가 상승 수준을 저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용인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CBDC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여전히 첫 주자보다는 두 번째 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중국 이후에 미국이 진입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C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얼마나 더 잘하느냐를 중점으로 뒀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연설에 대한 악재가 종료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4월 내내 시달렸던 조정 불안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뉴스 또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청원 이슈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과세를 유예하냐, 아니면은 새롭게 법안이 나오느냐가 핵심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예정대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과세는 별개다, 이 정상적으로 1월부터 시행을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기재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결국 이 내용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면서 알트코인 분석 몇 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이 횡보장안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초기 바닥으로 설정한 부분이 49,000달러, 그리고 추가한 부분이 51,600달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51,600달러는 지난 3월의 매물대 영역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롭게 변경한 이유는 생각보다 조정이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는 결국에는 회복을 하면서 이 저항선을 터치를 했고, 이 과정 중에서 조정 공포로 인한 매수세가 좀 줄어든 부분이 점점 밀리면서, 그리고 조금씩 회복하면서 결국 일봉상으로는 천천히,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한 번에 말아서 올리는 양상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하루 만에 빠르게 진행된다기보다 저는 2월의 차트와 비슷하게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면서 반등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보장의 변수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자본 이득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추후에 다시 나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5월 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장을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약세를 띄우고 있고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천천히 올리거나 천천히 내려가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로 업비트 장을 보시면은 한두 개 코인을 제외하고는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알트코인에 접근을 하실 때는 저 또한 오늘 말씀드린 지지 부근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수준을 이탈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반 수치를 깨주면서 도미넌스의 추세 전환, 즉 비트코인으로도 돈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나 50% 수준은 이전에도 똑같이 조정 부분에서 50%를 달성한 이후에 한 번은 반등 영역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락을 부를 것이긴 하지만 이 주봉상으로는 한 번쯤 꺾이는 구간이 존재할 것이다. 즉 이 부분은 5월에 한 번은 출현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 지금 당장 이 단기적으로는 49%에 도달하는지 단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번 횡보장 영역에서는 이 부근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여러 메타를 배웠었고 그 중에서는 NFT, DID, IPFS, 구알트, 신알트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 덱스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덱스 코인들의 추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덱스류가 3월에는 크게 집중을 받지 못해서 제가 한 번밖에 다뤄드리지 못했지만 이 코인들이 탈중앙 거래소라는 사용처로도 괜찮은 편이고 코인의 차트 또한 한 번에 무너지는 경향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추후 반등 영역에서 준비하셔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덱스 코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거래소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는 원화로 거래를 하지만 이 덱스 코인들은 각 코인마다 거래소가 하나씩 존재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니코인의 경우에는 유니스왑이 존재하고 여기서는 수많은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해당 코인으로 유니스왑이라고 부르는 유니코인이 있고 또 1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와중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와중에 이 덱스류들은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회복량이 좋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스왑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좋게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첫 반등에 있어서 첫 주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덱스 코인들로는 지금 보시는 유니코인하고 1인치가 있고요. 또 카이버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덱스류들의 추세가 최근 추세가 괜찮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쯤은 투자 중에 있고요. 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포함시켜서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덱스 코인이 뭔지 그리고 덱스 코인들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권고드리고요. 결국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저는 가격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재되어 있는 특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기 전에 특성에 대해서 각 코인마다 특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이 정말 혼란스러울 텐데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